안녕하세요. 굿데디 굿디입니다. If you could reach for just one dream.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진 편집, 상세 페이지 편집을 통해서 번역을 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렵다라고 느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잘 하고 있는데 굳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업로드 해주는 솔루션을 활용해서 번역과 사진 편집의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방법이죠. 하지만 대다수의 그런 솔루션은 무료 기능에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 기능에서만 제공을 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결국은 돈을 내야죠. 그래서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긴 한데 평균적으로요. 어떤 건 더 비싸기도 하고 어떤 건 조금 더 저렴하기도 합니다. 그런 걸 다 따져봤을 때 20만원대도 있고 10만원 미만대도 있긴 한데 그거를 중간 정도 가격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달에 15만원 정도 한다. 그럼 1년이면 180만원. 그러니까 내가 1년을 쓴다고 가정하면 약 180만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 어차피 한 두세 달만 할 거라면 상관없어도 1년은 한다. 이 프로그램을 1년을 쓴다 라고 가정하면 18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하죠. 이 정도는 난 과감하게 버린다 생각하고 투자할 자신 있어. 그러면 쓰세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솔루션을 활용해서 업로드를 한다면요, 한 달에 몇 건을 올려야 이 가격에 대한 값어치를 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반자동 솔루션이니까 한 달에 1000건은 올려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 달에 월 1000건은 업로드해야 약 15만원이라는 돈을 충분히 활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매달 1000건씩 이렇게 채워나가실 수 있는 분이면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활용하세요. 무조건 써야죠. 무조건 써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월 1000건? 글쎄요, 100건 올릴까 말까 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 500건, 1000건, 2000건, 3000건 올린 사람도 있어요. 극소수지만 말이죠. 자,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구매 대행을 배울 때 그 극소수 안에 내가 들어간다라는 어떤 그런 착각을 하고 배우거든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상위 1%에 들 수 없을 거예요. 과감하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들 수 있는 사람은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해봤던 사람들만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초보 여러분들은 절대 상위 1%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언제 들어갈 수 있냐? 경험이 좀 쌓이면 그때는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수동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동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포토스케이프 설치하셨죠? 포토스케이프에서 이 파일을 불러와요. 자, 이렇게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화면에 들어왔죠. 자, 여기서 어떤 걸 편집할 거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는 이 한자를 좀 지우고 싶어요. 그렇죠? 포토스케이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한 가지예요. 자, 여기서 삽입, 필터, 그리고 모자이크. 자, 이렇게 지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자이크가 있고요. 강도가 있습니다. 강도에 따라서 강도를 올렸다 줄였다 하면서 모자이크의 전반적인 어떤 강도를 볼 수가 있겠죠. 투명도를 활용해서 투명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요 정도만 해도 괜찮죠? 네, 요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가리는 거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필터, 모자이크.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모자이크를 활용해서 글자를 지워주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포토스케이프만 가지고 사진을 편집했을 때 활용했던 방법인데, 이런 방법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여기다 어떻게 하냐? 이미지 텍스트를 넣어서 텍스트 누르고 이미지 텍스트를 넣는 거죠. 자, 애견 캐리어 넣어주고요. 사이즈를 여기서 줄여주는 거죠. 자, 80도 좀 크네요. 한 60 괜찮네요. 자, 애견 캐리어. 그리고 복사 붙여놔서 위로 올려주고, 중형견부터 대형견까지. 글자 좀 더 줄여줘야 되겠죠? 서브 제목이니까 글자를 좀 줄여줘서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고, 어때요? 이렇게 완성이 되니까 그럴듯하죠? 자, 여기도 복사 밑에다 놓고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자, 사이즈 좀 줄여주고요. 네, 여기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됐죠? 네, 이 정도도 무난하다, 괜찮다, 끝! 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하면 되잖아요. 저장 끝났습니다. 이게 포토스케이프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볼까요? 전후 사진입니다. 사실상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그 핸드폰, 제가 말씀드렸던 구글 번역이나 파파고 번역을 제가 설치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 어플을 이용해서 이미지 촬영을 통해 번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번역을 해보니까요, 나들이 휴대가방, 이분이 이쪽 부분이 나들이 휴대가방이고 뭐 총애를 위해 존재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이걸 한글 번역 그대로 하면 나들이 휴대용 가방이라는 게 우리나라 그 어법에 맞지 않잖아요. 그냥 번역된 글 아닙니까? 총애를 위해 존재한다,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번역기를 돌리면 이상한 소리 나오니까 직접 이렇게 편집을 하는 겁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애견 캐리어, 중형견부터 대형견까지.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못할 거 없죠? 그렇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 사진 해봅시다. 이 사진은 좀 쉽죠? 네, 쉬워요, 난이도가. 자, 파파고 앱을 핸드폰으로 실행을 시킵니다. 여기 핸드폰 화면 보이죠? 여기서 이미지를 선택을 해줘요. 그러면 카메라가 켜집니다. 그럼 모니터 화면에 내가 보고 있는 이 글자를 화면에 위치를 시켜요. 그리고 선택, 사진 찰칵. 자, 시켰죠. 자, 외출에 필요한 것, 넓은 시야, 수시로 총애의 상태를 관찰하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중국어를 한국어로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이걸 하시면 이렇게 모든 화면에 표시된 모든 중국어가 한국어로 번역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활용해서 뭘 하냐? 핸드폰 한쪽에 놔두고요. 영어도 필요하다면 영어를 한국어로 변형하시면 됩니다. 포토스케이프에서 활용하기 아주 좋은 기능, 바로 이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삽입 누르고요. 여기 네모난 거 보이시죠? 네모 눌러서 이 단색을 클릭해 주시고 스포이드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색깔을 빨아들여요. 자, 그 다음에 네모칸을 이렇게 쳐주는 거죠. 자, 보이세요? 네모칸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오른쪽 클릭해서 복제, 밑으로 내려서 옆으로 밀고 밑으로 내리고, 있죠? 어때요? 감쪽 같죠? 자, 여기서 또 복제. 자, 여기 올려서 이렇게 가려주고요.
그리고 다시 네모를 눌러서 스포이드 누른 다음에 이 색깔로. 자, 끝. 깔끔하게 삭제가 됐습니다. 뭐 하나 변형된 거 없이 깔끔하게 삭제가 됐죠. 자, 여기서 텍스트 눌러주고 바탕이 흰색이니까 검정색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뭐랬죠? 외출에 필요한 것이라고 했죠? 외출에 필요한 것. 참 그래요. 예. 아가들과 나들이 필수품. 애견을 사랑하시는 분들한테는 아가들입니다. 네. 그렇죠. 네, 복제. 아까 여기는 넓은 시야라고 돼 있었어요. 넓은 시야. 네, 넓은 시야가 아니죠. 네. 자, 글자 크기상 먼저 이거부터 할까요? 여기는 수시로 총회의 상태를 관찰하다. 수시로 총회의 상태를 관찰하다 라고 돼 있어요. 뭐가 좋을까요? 여기는 비슷한 내용으로 수시로 총회의 상태를 관찰하다. 아가들과 같은 시선. 그리고 뭐 흰색 이런 식으로. 괜찮죠? 자, 그 다음 여기 넓은 시야라고 돼 있잖아요. 넓은 시야. 넓은 시야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뭐 이렇게 애견 백팩 50 좀 작네요. 80 괜찮네. 80 괜찮은데 약간 글자가 너무 많아서 좀 그러니까 조금 작게 해서 이 정도 괜찮네요. 애견 백팩. 자,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여기가 사진이 좀 글자가 조금 흐릿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글자하고 비슷하잖아요. 자, 색깔을 다시 스포이드로 바꿔서, 자, 여기에 요거 괜찮네요. 요거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스포이드로 똑같은 색을 빨아들이면 되겠죠. 되겠습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세 페이지라든가 뭐 썸네일 이런 사진들을 번역을 할 때 우리가 그 앱을 이용해서 번역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번역하고 바탕을 그렇게 크게 해치지 않는 그런 배경에서는 색깔을 위로 덮어 씌우고 같은 색깔로, 그리고 그 위에 글자를 얹는다.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고, 포토스케이프가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편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요, 이제 포토샵을 활용해서 마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마법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정말 너무너무 간단해서 그냥 마우스 몇 번 클릭만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 때문에 내가 돈을 들여서라도 저걸 써야 돼. 솔루션 쓸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솔루션을 쓰는 이유가 번역도 있지만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들 때문에 쓰는 거다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본전을 뽑겠다. 내가 이 15만원을 내가 월 15만원 돈을 확실하게 내가 값어치 있게 활용하겠다. 말씀드린 대로 1000건은 올려야 된다. 그 해당 프로그램으로 1000건은 올려야 되고, 번역을 통해서 상품을 등록하는, 이런 번역 작업으로 상품 등록하는 상품 개수는 월 100건은 돼야 된다. 그래야 돈을 뽑는다. 그럴 자신 없으면 굳이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냥 돈 낭비야, 돈 낭비. 제가 써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걸로 열심히 해야지 라고 했다가 나중에 시간은 가고, 시간이 지나면 사용기간도 끝나가는데 한 게 없네. 저도 처음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한 달 쓰고, 2달 쓰고, 3달 쓰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별로 안 하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루션을 사용할 때 경험해보는 셈 치고 한두 달 써보시는 건 괜찮은데, 정말 독한 마음을 갖고 내가 본전 뽑겠다라는 마인드로 정말 열심히 하실 거면 추천해드리고, 적극 추천해드려요. 어떤 거에 좋은지 물어보신다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비슷비슷한데 제가 써본 반자동 솔루션 중에 가장 기능과 성능, 속도 이런 게 좋았던 거는 쿠데예요. 쿠데. 그리고 단점이 있다면 이제 UI가 너무 이제 조금 클래식해서 초보자분들이 처음부터 접근해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적응하면 저는 독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쿠데가 그 기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추천을 해드리면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서 어떤 걸 추천해드릴지 참 애매한데, 가격이랑 비교해보면서 쓰세요. 가격, 월 사용료하고 기능하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퍼센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셀러그립, 그리고 윈들리, 윈들리도 좋고 많습니다. 많은데 뭐 어차피 쓰기 나름이에요.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라, 아무튼 여러분들 단지 이미지 번역과 편집을 위해서 쓰는 거면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작은 돈 아닙니다. 그 15만원, 많게는 20만원짜리 작은 돈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포토샵의 매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Don't ever let them see you cry. Just let your actions do the talking. Just stand up tall and look them in the eye. Be strong, be brave, and give it everything. Don't give up. I got your back when the going's tough. No, don't give up. Just when you think that you've had enough. Dig down deep, that's where courage starts. And feel the beat of a lion's heart. When they say you're not good enough, remember, don't give up. Don't give up. Don't give up. Don't give up. I got your back when the going's tough. No, don't give up. Just when you think that you've had enough, you gotta dig down deep. That's where courage starts. And feel the beat of a lion's heart. When they say you're not good enough, remember, don't give up. Don't give up. Remember, don't give up. 지난 시간에 이 부분까지 했었죠. 이 사진을 편집하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사진을 해볼 거예요. 이 사진도 그렇게 어려운 사진은 아닌데, 이 부분이 여기 색상이 한 가지 색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색상을 좀 자연스럽게 한번 바꿔보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흰색으로 약간 반투명으로 겹쳐져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색상을 자연스럽게 한번 만들어 보자. 포토샵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스케이프에서 만약에 사진을 편집한다고 하면 뭐 충분히 할 수는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얘를 누르고
사각형을 이렇게 치면 뭐 가려지죠. 그런데 이쪽 색깔하고 이쪽 색깔하고 약간 차이가 나죠. 예, 복사해서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려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스포이드로 여기 주변의 색상을 변경하면 예, 되죠. 여기도 얼추 괜찮죠? 예,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예, 뭐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처럼 좀 조금이라도 더 완벽한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거 만족 못해요. 예, 성격상 만족 못합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사각형이 너무 보이고, 그렇다고 포토스케이프에서 어떤 그런 대단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건 좀 무시하고 써도 될 만한 그런 수준이에요. 적당한 색상을 골라서 예, 이렇게 쓰면 되니까 그렇게 티도 많이 안 나고 무시할 만한 수준인데, 조금 더 깔끔하게 한번 해보겠다. 자, 포토샵에서 똑같은 사진을 불러옵니다. 자, 포토샵 불러왔죠. 자, 여기서 왼쪽에 메뉴에 보면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아마 우리가 찾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럴 때는 도구 모음 편집을 들어갑니다. 오른쪽 클릭, 도구 모음 편집. 자, 그럼 도구 모음 편집이 이렇게 뜰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여기 도구 모음이 있으면 좋은데 없기 때문에 추가하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메뉴로 내려다 보면 여기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 복구 브러쉬 도구가 있습니다. 이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하고 예, 복구 브러쉬 도구 이 두 개를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밀어서 추가 도구에 추가를 하고요. 완료. 그럼 여기 나타나죠? 예, 꼭 밴드 같이 생긴 나타났습니다. 오른쪽 클릭하면 스팟 브러쉬 복구 도구하고 복구 브러쉬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쓸 거는 스팟 브러쉬 복구 도구예요. 선택을 해주면요, 이렇게 원이 나오죠. 그리고 상단에 이 사이즈를, 크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게도 만들 수가 있고요, 크게도 만들 수가 있고. 이 정도 글자니까 이거 한 방이면 끝나겠네요. 예, 사이즈 이 정도 잡아주고 쭉 그어줘요. 또 쭉 그어줍니다. 자, 끝. 됐죠? 좀 작게 만들고 쭉 그어주고, 자, 쭉 그어주고, 여기 약간 됐어요. 됐죠? 예, 터치 해주면 돼요. 터치. 여기 좀 부자연스럽네. 터치. 됐죠? 끝났습니다. 끝. 이 상태로 저장을 합니다. 저장. 파일. 그리고 저장. 그러면 이 옵션이 뜰 거예요. 그냥 확인. 저장이 됐어요. 그러면 아까 포토스케이프에서 불러왔던 사진이 이건데, 다시 사진이 지금 저장됐기 때문에 다시 사진을 불러와 볼게요. 다시 불러왔습니다. 깔끔하게 저장돼서 지워진 사진이 들어왔죠. 자, 그러면 아까 그 사진을 봤을 때 어떤 사진이었냐, 이거였단 말이죠. 자, 요것도 핸드폰으로 우리가 번역하는 그 앱을 이용해서 하면 된다고 했죠. 파파고 앱 이미지로 사진을 찍어서 이 중국어가 무슨 내용인지 보는 거죠. 밀고 당기는 것은 힘이 들지 않는다. 대용량 고내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꿔볼까요? 자, 텍스트 불러하세요. 위에 놓고 흰색이나 뭐 검정색 이렇게 가죠. 위에는 밀고 당기는 것이 힘이 들지 않는다. 글씨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합니다. 글씨도 그리고 대용량 강력한 사진. 이건 제 예를 들어서 요 길이선 60 정도 사이즈. 자, 이렇게 맞춰주고요. 복사해서 뭐라고 해야 되죠? 앱 용량이 160m니까 이렇게 사이즈를 맞춰주면 강력하게 이러면 되겠습니다. 160m에 450근 450근이 국내에서 하는 그 근하고 조금 달라요, 중국이. 그래서 일단은 450근을 킬로그램으로 변환을 해보면 270kg 정도로 나오거든요. 450근을 킬로그램 전환시 270근 나오니 270kg 나오니까
중국에서의 한근은 우리는 한근이 600g이잖아요. 중국의 한근은 조금 다릅니다. 대략 한 500g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가서 500g으로 잡고 450건이 270kg니까 이것도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서 250kg 이 정도까지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사각형 하나 만들어주고요. 자, 색깔은 똑같이 가죠. 자, 됐어요.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숫자를 270 이쪽으로 하나 넣어주고 색깔은 적게 40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맞춰주고 커졌어요. 다시 이렇게 집어들어 이렇게 살짝 맞춰주고 스포이드로 옆에 글자랑 똑같이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이렇게 이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얘도 조금 맞춰주고 싶다. 참 이상한 성격이죠. 맞춰주고 싶다. 160m 가져주고요. 복사 붙여줘서 160m 있죠. 사이즈 똑같으니까 크기만 맞춰주면 되잖아요. 진짜 좀 더 깔끔하죠? 진짜 좀 크네. 잠시 성격 자 대충 하지. 어떻게 성격이 원래 그런 거를. 자, 됐습니다. 끝났어요. 아까 그 사진 자 여기 있습니다. 요 정도면은 얼추 됐죠. 이렇게 이런 사진이 끝났다. 깔끔하죠. 이게 포토샵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진 한번 더 해볼까요? 아까 그 사진은 저장했으니까 엑스포 눌러서 끄고 그리고 다음 사진을 드래그해서 올려다 놓습니다. 자, 이번엔 뒤에 풀숲이 있네요. 풀숲. 자, 포토스케이프에서도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죠. 여기서 삽입을 눌러서 사각형을 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색깔을 좀 비슷하게 맞춘다고 해도 뭐 이런 색으로 들어가 주겠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티가 나잖아요. 그렇죠? 예. 자, 포토샵으로 가겠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아까 그거 뭐죠? 예. 스팟 도구 브러쉬 도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 도구는 개고, 예, 도구. 자, 여기를 쫙 긁어줬어요. 여기 약간 남네. 클릭. 여기 약간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클릭. 자, 괜찮죠? 예, 이렇게 다듬어 주는 거죠. 얘는 조금 키워서, 조금 더 키워서, 좋네. 이 정도 75. 자, 쓱 긁어주겠습니다. 예, 쓱. 자, 긁었어요. 어때요? 괜찮죠? 약간 한번 터치. 자, 너무 많이 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금 줄여서, 얘네들 이상한 것들 살짝 없어지면 되는데 이렇게 뭐 꼼꼼하게 안 해도 돼요. 예, 괜찮습니다. 어차피 글자가 위에 덮을 거니까 어느 정도 됐죠? 감쪽 같네. 자, 여기서 저장했습니다. 그럼 포토샵 끝났어요. 포토샵으로 할 거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글자 놓고 하는 거 포토샵에서 해도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이 사진을 계속 이런 사진을 편집할 게 아니라 다양한 사진을 편집할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 사진이었죠. 뭐 이런 사진도 편집할 거고 이런 사진도 할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사진도 할 거고 그런데 이런 사진은 쉽잖아요. 그냥 배경으로 덮고 번역된 글자만 넣으면 되니까 뭐 이 부분은 약간 좀 더 깔끔하게 하려면 포토샵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런 거는 사물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 가지 색으로 만들고 글자를 입히면 되겠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사진을 편집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포토샵으로 계속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이해되신 걸로 알고. 자, 그럼 포토샵 끝났고 저장했으니까 얘도 꺼버려요. 리소스를 많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꺼버리는 거죠. 그리고 포토스케이프를 다시 켭니다. 원래 이거였죠? 예, 이것도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일단은 봐야죠. 그래서 번역을 했을 때 위의 줄은 인체공학적 설계로 밀고 당기는 것은 힘이 들지 않는다. 밑에는 꼬마도 끌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예,
그만큼 편리하게 밀고 당기고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아까 그 불러왔던 거 다시 불러왔습니다. 다시 불러오면 이제 저장된 것들이 저장된 게 불러와지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텍스트를 집어넣죠. 위에다가. 여기는 흰색으로 하면 좋겠네요. 흰색으로. 아까 여기는 배경 무슨 내용이라고 했죠? 인체공학적 설계. 비슷하게 갑시다. 인체공학적 설계. 설계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한자를 없애고 비슷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입력해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떤 후킹이라든가 마케팅적인 요소의 단어, 문장 이런 것도 활용하면 좋겠죠. 자, 밑에는 뭐 안 해줘도 되지만 좀 비슷하게 원래 있던 것처럼 비슷하게 한다면 밑에도 해줘야죠. 꼬마도 볼 수 있다. 아이도 10개. 자,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어요. 네, 이제 집에 가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포토샵에서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뭐 여기만 하면 되잖아요. 구름이 있네요. 자, 크기 대충 한 요정도. 네, 요정도 맞춰주고. 자, 긁어요. 또 밑에 쓱 긁어요. 됐죠? 점. 자, 긁어주고요. 다시 한번 긁어줘. 자, 끝. 그리고 저장. 꺼버리고. 자, 방금 수정한 사진은 불러왔습니다. 됐죠?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참 쉽죠? 아주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미리 해놓는 것도 좋아요. 내용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미리 해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바꿀 만한 건 뭐 있을까요? 가운데 글자고 밑에죠? 자, 가운데 글자 그리고 글자 좀 작게 줘. 아이콘 작게 준 다음에 또 긁어주고요. 또 긁어줘. 끝. 끝났죠? 네.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한글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저장. 자, 이게 우리가 구매된 반자동 솔루션 이미지 번역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유예요. 기존에 있는 사진을 크게 변형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깨지지 않게끔 하는 상태에서 한글 번역이 가능하냐, 어떤 그런 문제인데 충분히 아주 간단한 클릭 몇 번으로 우리는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 쉽죠? 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은 천천히 한번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을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3강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사진 편집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이 사진을 아무나 허가하지 못하게 나만의 지재권이 있는 그런 사진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워터마크를 새겨줘야 됩니다. 워터마크 달려있으면 못 퍼가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워터마크 달려있는 거면 웬만하면 가져오지 마세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 포토스케이프를 실행을 하고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폴더로 들어갑니다. 폴더 들어가면 밑에 이제 워터마크를 만들 그런 사진들이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진 편집을 사용하고 있는데 워터마크는 여기 있는 사진을 모두 일괄적으로 새겨줄 거기 때문에 일괄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진을 고르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진이 나오고 오른쪽에 밑에 보시면 삽입이라고 있어요. 삽입에 더하기를 누르면요 이곳에다가 추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일단 워터마크라는 글자로 하나 만들어 놨고 또 추가를 해서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이제 스티커, 이미지, 도형, 필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워터마크는 대부분 텍스트니까 텍스트를 고르고요. 예, 여기다가 또 추가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워터마크가 있으면은 다른 마크라고 하면 이곳에 이렇게 글자가 또 생겼죠. 예, 이런 방식으로 새겨주는 거죠. 워터마크를 이렇게 가로로 놓으실 분들은 이렇게 놓으면 되고 저처럼 세로로 놓는다 그러면 회전을 시켜서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크기도 조절하고요. 예, 이렇게 넣어줍니다. 예를 들어 새로 만들었다. 그럼 이거를 삭제를 하고요. 다른 마크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 화면에다가 다 위치시키기 위해서 사이즈를 이 정도 중심 맞춰주고 크기는 줄여도 되고
한 페이지에 그냥 한 글자로 다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면 이미지 전체 사이즈에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 워터마크 바뀌었죠. 근데 너무 글자가 너무 진하면 기본적인 그 그림 사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투명도를 조절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투명도, 불투명도죠. 불투명도를 이렇게 조절해 주면 되겠죠. 사진에 맞게끔 보일랑말랑 한 10 정도나 5 정도도 괜찮고 이렇게 마크를 살짝 넣어주고 여기서도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죠. 자, 마크가 이제 새겨졌어요. 그럼 뭐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얘를 만약에 이렇게 끌어놓으면 여기도 여기 생겼죠, 워터마크. 예. 그러니까 워터마크라는 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다른 사진 끌어다 보면 여기 있죠, 워터마크. 희미하게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사진에 그 사진에 워터마크를 넣어주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의미가 없지만 그냥 하세요. 그냥 같이. 자, 여기 보면 다른 마크라고 희미하게 보이시죠? 예, 보일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너무 진하면 뒤에 글자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투명하게 이 정도, 아니 10, 5나 10 정도, 5나 10 정도 그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한글보다는 영문이나 다른 글자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니셜 같은 걸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사진을 다 할 거잖아요. 예,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다 골라주셔도 되고 드래그 하셔도 되고, 워터마크를 만든 사진을 전부 선택해 준 다음에 끌어다 놓습니다. 그럼 위로 다 정렬이 되죠. 어떤 사진이 일단 편집을 했단 말이죠. 여기도 보이죠. 편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워터마크를 넣어주는 거죠. 지금 이 사진은 제가 편집을 안 한 사진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편집을 했다, 편집한 후에 일괄 편집으로 워터마크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사진이 좀 크기 조절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크기를 조절해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세 페이지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폴더가 하나 더 생기면서 워터마크가 새겨진 사진이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썸네일이다 그러면 썸네일의 사진은 대부분 천천이잖아요. 천 가로천 세로천을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런 경우 이제 천천 사이즈에 맞게끔 사이즈 변환을 여기서 해줄 수 있다. 크기 조절해서, 그래서 크기도 조절해주고 워터마크도 넣어주고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두 가지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로 세로를 길이를 맞춰주고 그리고 워터마크도 새겨주는 방식입니다. 어때요? 쉽죠? 이제 여기서 워터마크 지금 여기 있는 이 사진들은 사이즈 변환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없애주고 썸네일 같은 경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전부 다 지워주고요. 썸네일에 쓸 사진만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전체 선택하는 거는 이곳에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A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이 채워지죠. 거기서 딜리트 누르면 다 사라지고요. 다시 이 사진은 가지고 와서 이곳에 배치해서 워터마크가 들어갔는지 보는 거죠. 여기 있죠. 어떤 사진에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 같은 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희미하게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자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죠. 이 상태에서 사이즈까지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기 조절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아까 그 상세 페이지에서 사용할 사진에 워터마크가 들어간 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워터마크가 들어간 사진이 있는 상태에서 저장을 누르고요. 하위 폴더에 저장. 뭐 워터마크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폴더 이름 많이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면요,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죠. 그리고 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면요,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워터마크 들어가 있죠. 그리고 기존 사진은 없죠. 워터마크 없어요. 그런데 여기 새로 저장된 사진에는 여기 있습니다. 워터마크가. 잘 안 보여요. 워터마크 안 보이나요? 예, 이게 착한 사람 눈에만 보입니다. 예,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요. 착할수록 잘 보여요. 예, 착할수록 잘 보입니다. 예, 보이죠? 잘 보인다고요? 네, 그래요. 예. 아까는 안 보인다며. 잘 안 보인다며. 이거 잘 보여요? 예, 그렇죠. 네, 잘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착한 분들이라. 보여요? 이거 보여요? 예, 속으로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예. 저는 너무 잘 보이거든요. 예, 아무튼 착한 사람은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사실 이런 거 이렇게 클릭해서 보세요. 밑에가 잘린 게 그렇게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면 그냥 쓰세요. 밑에 잘라버리고. 사실 이 사진하고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밑에. 근데 이제 이것만 써도 되잖아요. 잘라버려요. 그런 거는 이제 지우는 거죠. 딜리트. 그리고 여기도 이 사진하고 다음 사진하고 보니까 밑에 바퀴 좀 있고 뭐 특별한 거 없네. 예, 그러면 다음 사진을 지워버려 날려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니까 이 밑에가 잘렸고 이거 같이 넣어줘야 되네. 자, 이런 거는 밑에다 이렇게 붙여야 되잖아요. 밑에다가 어디서 하냐? 미리캔버스, 캔바 이런 데서 하는 겁니다. 미리캔버스, 캔바 등에서 이걸 가져다가 붙이는 거죠. 그것까지 한번 볼까요? 자, 미리캔버스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디자인을 선택한 다음에 이곳에서 사이즈를 변경해 줍니다. 보통 추천해드리는 사이즈는 800에 3000인데 일부 사이트에서는 800, 3000 사이즈가 업로드가 안 돼요. 그렇지만 그래도 만만한 사이즈가 800에 3000이니까 800에 3000을 추천해드려요. 800에 1700도 괜찮습니다. 한 장 정도 만드는 거면 800에 1700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800에 1700이 됐습니다. 여러 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 개 만들고요. 자, 아까 그 사진을 업로드 해야 돼요. 업로드 폴더에 들어가서 저는 이제 몇 가지 테스트하느라고 이렇게 넣어놨는데 폴더가 2개까지는 무료인데 3번째부터는 유료예요. 유료 사용자면은 폴더를 각각 만들어서 하시고, 자, 여기가 아까 만들었던 워터마크가 새겨져 있던 바로 그 폴더입니다. 아까 이제 테스트할 거니까 다 업로드를 한다고 치고 아까 하려고 했던 그 사진만 한번 테스트하면서 2개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업로드 됐죠? 자, 요걸 끌어와요. 그리고 끝에 맞춰주고 늘려줍니다. 자, 이렇게 한 장이 맞춰졌죠? 그 다음 또 하나 끌어와요. 이거를 이곳에 맞춰줘서 늘려줍니다. 됐죠? 자, 확대해서 볼게요. 어때요? 약간 여기 줄이 있죠? 눌러서 키보드 위로 올려줘요. 줄이 없어졌죠? 줄 없어졌죠? 네, 자연스럽게 한 장이 됐죠? 한 장이 됐잖아요. 아까 나눠져 있던 사진 2개가 한 장이 됐다. 그렇죠? 예, 여기 조금 밑에 공간이 조금 남으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내려줄게요. 이렇게. 자, 됐죠? 자, 이렇게 2장이 서로 사이즈가 다른 2장의 사진을 한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사진들도 추가적으로 만들어주고 2장씩 나눠져 있는 것들을 저장을 하면 되겠죠? 저장하고 다운로드 해서 하나의 사진으로 만들어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렇게 나눠져 있는 3-4개의 사진을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때 한 장의 이미지로 합치기를 누르면 나머지 사진이 전부 다 합쳐져요. 하나로. 그러면 업로드하는 사진의 사이즈나 용량 제한이 없는 그런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 사진 한 장으로 끝내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런데 일부 스토어는 제가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1번가였나? 지마켓이었나? 아무튼 일부 스토어는
사진 긴 거를 못 올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 사진 이거를 하나하나 올려야 돼요. 하나하나. 얘하고 지금 원래 그 똑같은 사진이란 말이죠. 그래서 얘하고 하나하나 사이즈를 맞춰서 올려야 돼요. 그런 불편함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자동 이런 솔루션들을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걸 좀 편안하게 올려주니까. 자, 그러면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서로 다른 사이즈를, 비록 여기도 워터마크가 있고 여기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 워터마크가 새겨져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야 이제 이 사진이 내가 재가공해서 만든 사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중국어 버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워터마크 새기시면 안 되고, 이걸 번역해서 내가 직접 만든 가공한 사진에다가 워터마크를 넣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상세 페이지 사진을 구성을 하면 된다. 그러면 누가 함부로 내 사진을 가져갈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럼 이해되신 걸로 알고, 마지막 3강, 내가 편집한 썸네일, 상세 페이지, 옵션 등의 사진에 내 워터마크를 새기고 추가적으로 편집 또는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 포토스케이프 하나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포토샵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좋지만 포토샵의 기능이 워낙에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포토샵 자체를 활용하는 능력이 워낙 좋은 그런 분들은 그냥 포토샵을 사용해서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닌 분들은 비록 여러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있지만 쉽다. 사용하기가 쉽고 편하다. 그래서 이것만 좀 능숙해지면 속도도 훨씬 빠르게 붙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사진, 우리가 가져오는 상품 사진을 가지고 번역도 하고 편집도 하고 워터마크까지 새겨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반자동 솔루션에서도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지만 번역이라든가 이런 편집에는 아직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수동을 여러분들한테 어렵고 힘들지만 수동으로 할 줄 알아야 반자동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능률이 오른다. 그리고 반자동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수동으로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기능까지 가능했는데 반자동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반자동 프로그램은 이게 조금 미흡하다. 이거는 이게 좀 낫네. 이게 더 괜찮네.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닌 분들은 그냥 쓰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면 되네. 저렇게 하면 되네. 이게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만큼 아는 것은 곧 힘이다.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사진 편집, 상세 페이지, 썸네일 번역하고 편집하는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댓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